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본서 48페이지 납세무 성립확정 소멸인데요. 어떤 얘기인지 일단 제 설명을 듣고 교재를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 있죠? 납세 의무라고 하는데 세금 납부할 의무는 납세 의무는 일정한 경우에 이게 성립을 하고요. 성립된 납세 의무는 확정이 되고 또 그 다음에 확정된 납세 의무는 소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는 성립, 확정, 소멸의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을 때 납세 의무 성립 시기를 보면 어떤 얘기냐, 취득세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취득세는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데요. 우리가 성립은 학자들이 얘기해요. 납세 의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납세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추상적이라고 하냐면요. 계약, 아까 매매 얘기했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렀어요. 등기 전 안 됐지만 자, 잔금을 치렀을 때 사실상 취득했다고 봐서 그 취득자는 취득세 납부할 의무가 생겨요. 근데 아직 세금 계산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얼마의 세금을 납부할지는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한 때 취득자는 취득세 납부할 의무가 생겼지만 아직 얼마의 세금을 납부할지는 세금 계산 안 해서 모릅니다. 그래서 추상적으로 취득하는 때 납세 의무 성립한다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확정이라는 것은 항상 여러분요, 납세 의무 확정이라는 말을 보면 뭘 떠올리냐면 누가 세금을 계산하느냐, 누가 세금을 계산하느냐, 이걸 항상 떠올리세요. 누가 세금 계산하느냐. 여러분 취득세는 누가 세금 계산하느냐. 자, 취득세는 여러분 누가 세금 계산합니까? 원칙적으로 아까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무자가 납세금을 확정합니다. 그죠? 취득세는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하잖아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원칙 납세무자가 세금을 계산해요. 그런데 자기 골방에서 세금을 계산했다가 던지고 거실 나와서 세금 계산했다가 찍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계산된 세금을 과세주체에게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취득세는 납부할 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금 계산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취득세는 자,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자가 과세금과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확정이 돼요.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고요? 다음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과세금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는, 국세는 이렇게 물어봐요.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 확정되는, 자, 지방세 어떤 게 있냐? 어떤 게 있었어요 아까?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4가지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들은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또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가 어떤 거냐? 그러면 신고 납부하는 국세들,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등. 자, 종합부동산세도 고지서 휴통에 버리고 신고 납부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수 방법만 알면 돼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납세무자가 납세무 확정하는데 어느 때 확정이 된다? 신고하는 때. 그 다음에 납부 등을 통해서 세금 납부하면 납세무 없어지겠죠? 그래서 납부 등을 통해서 납부할 의무는 이제 소멸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재산세 같은 세금들은 재산세는 어느 때 납세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냐면 과세 기준일이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세금을 과세하는데 기준이 되는 날을 두고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과세 기준일이 있어요. 재산세 같은 세금들은 1년 44절 재산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세라든가 또 종합부동산세, 또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이런 세금들은 과세 기준일을 두고 부과하는데 매년 6월 1일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요, 재산세 1년 44철 재산을 갖고 있는데 어느 때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지가 문제되잖아요. 갑이라는 사람이 2월 달에 을한테 부동산을 팔았어요. 을이 그것을 사서 5월 달에 병한테 팔았어요. 병이 그것을 사가지고 정이라는 사람한테 10월 달에 팔았어요. 그럼 당연히 재산세는 갑을 병정 중에서 누구한테 세금 부과할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재산세 같은 세금들은 특정한 날을 기준으로 과세하는데 과세 기준일이고 그게 언제냐면 6월 1일이에요. 그래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세금들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자, 그래서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에 6월 1일 날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자가 재산세 납부할 의무자가 됩니다. 납부할 의무가 생겼어요. 근데 왜 추상적이라고 하냐고요? 아직 세금 계산 안 했잖아요. 그래서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에 납세면 추상적으로 성립하고요. 확정요. 자, 누가 세금 계산하냐는 건데, 재산세는 보통 징수하는 세금이니까 누가 세금 계산해요? 과세관청에서. 세무공무원이, 과세 주체가 세무공무원이 세금 계산합니다. 자, 과세관청에서 세금 계산할 때 우리는 결정한다는 표현을 써요.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때 재산세는 세금 계산이 됐으니까 납세 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재산세처럼 이렇게 보통 징수나 종합부동산세처럼 정부 부과가세하는 세금은 과세관청에서 과세세금을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납세 의무가 확정됩니다. 세금 계산이 됐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납부 등을 통해서 납세 의무는 당연히 소멸하고요. 그럴 때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같은 세금들은 원칙은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데, 납세 의무자가 무신고, 신고 안 하면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때 예외적으로 납세 의무가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원칙 신고 납부하는데, 신고납 불성실에서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 합해가지고 납세 고의서 발부하잖아요. 그래서 취득세는 등록면허세는 원칙은 신고 납부하는데 예외적으로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가산세부터는. 그죠?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원칙은 신고하는 때 확정되지만 신고 안 하면 예외적으로 결정하는 때 납세 의무가 확정될 수도 있고요. 종합부동산세는 원칙 정부 부과가세하니까 원칙은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데,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 선택하면 뭐 하는 때? 신고하는 때 예외적으로 납세 의무가 확정될 수도 있는 거고요. 징수 방법만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각 세목별로 얘는 어느 때 납세 의무 성립하는지, 또 확정되는지 이런 것들을 또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48페이지 보시니까요. 제1절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소멸입니다. 자, 줄 긋지 말고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본문은 납세 의무는 각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 요건, 세금을 과세하는 데 필요한 요건이 충족됨으로써 납세 의무가 객관적으로 성립한다. 이와 같이 성립한 납세 의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한 것에 불과하므로, 왜? 세금 계산 아직 안 했으니까요. 납세 의무자의 신고나 과세권자의 부과 처분에 의해서 납세 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확정된 납세 의무는 납부 충당 등에 의해서 소멸하고요. 자, 이렇게 납세 의무는 성립, 확정, 소멸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먼저 납세 의무 성립식이요. 국세의 납세 의무 성립식인데 원칙적인 성립식이 나와 있습니다. 소득세, 법인세 같은 애들 밑줄입니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요. 자, 소득세는 어떤 세금들이냐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소득세 같은 세금은 여기를 보세요. 소득세는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합니다.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부과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에 부과합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요, 소득세 같은 세금들이요,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소득세를 신고하라고 하면, 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맨날 근로소득 발생하잖아요. 저처럼 강의하는 사람들은 맨날 사업소득이 발생해요. 그럼 1년 내내 소득세 신고하다 판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금들은 과세 기간을 두고요, 세금을 과세하는데 기간을 두고 그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는 세금들입니다. 자, 그럴 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네들은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얘네들 납세 의무가 자, 추상적으로 성립하는데요. 자, 소득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소득세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쭉 발생한 소득을 12월 30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해서 소득세가 계산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3월 14일, 자, 3월 14일 화이트데이인가요? 예전에는 발렌타인데이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때 제가 초콜릿 같은 걸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제가 수강생들한테 그냥 저는 받고서 가만히 안 있어요. 그래서 뭔가 대접을 해야 된다 그래서 화이트데이 때 제가 사탕 있잖아요. 예전에 오프라인 수강생 엄청 많은데도 그 막대 사탕 그거 엄청 많이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씩 다 돌렸어요. 막 수강생 막 100몇십 명씩 되고 막 200명 되고 그래도 싹 다 돌리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받는 게 없어요. 주는 주주였는데
주질 않는 거야. 나도 안 주는 거지 뭐. 그래서 요즘은 받는 게 없어가지고 안 주고 있는데. 그래서 요즘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도 3월 14일인가 화이트데이인가 그거 지났다고 화이트데이라고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화이트데이인가? 그냥 하여튼 요즘은 그냥 아무 개념 없이 지나가고 있어요. 자, 이때 소득세 계산할 수 없어요. 그 이후에 소득이 막 발생하죠. 그럼 빼빼로데이? 이때도 소득세 계산할 수 없어요. 그 이후에도 막 소득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소득세 같은 세금들은 자, 비로소 12월 31일이 되면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1월 1일부터의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할 수 있게 되고 소득을 합산할 수 있게 되는 이때 소득세 납부할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합니다. 왜요? 자, 12월 31일 날 세금 계산할 수 있게 되는 이때 소득세 납부할 의무는 생겼지만 아직 세금 계산 안 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냐고요? 막 바꿔요. 소득세는 소득을 얻은 때이다. 소득을 지급하는 때이다. 소득이 발생하는 때이다. 납세의무 성립 시기가 양도하는 때이다. 아닙니다. 오늘 아무리 꼬시도 막으면 안 되고 소득세는 어느 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12월 30일 날 납세의무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그래서 거기 밑줄이고 그 다음에 뭐 예외 같은 건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상속세는 줄 긋지 말고 한번 읽어볼게요. 상속세는 피상속인 돌아가시면서 역사가 시작돼요. 상속 개시하는 때요. 상속 등기하는 때가 아니라 상속 개시되는 때. 증여세는 증여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하는 때 밑줄. 그냥 읽어보시고 종합부동산세 밑줄입니다. 얘는 재산세 과세 기준이라고 똑같아요. 자, 6월 1일입니다. 과세 기준을 6월 1일에 납세의무 추상적으로 성립하고요. 밑줄. 인지세는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인데 문서 작성하는 때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밑줄입니다. 자, 농어촌 특별세 네 집자식입니까? 예?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예요.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다르죠? 그래서 본세에 납세의무 성립하는 때 밑줄입니다. 독립세, 본세에 납세의무 성립하는 때. 그러니까 취득세, 부가세일 때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 성립한다는 얘기고 종농이 종합부동산세, 부가세일 때 농어촌 특별세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에 납세의무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본수에 따라가요. 그러니까 하여튼 부가세들은 성격, 징수 방법, 납세의무 성립 시기 다 뭘 따라간다고요? 본세. 그때그때 달라요. 밑줄이고요. 그 다음에 가산세, 국세 가산세는 납부지연 가산세 또 신고불성실 가산세 때문에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요. 나중에 알려드릴 기회가 한번 있긴 있을 거예요. 넘어가고요. 49페이지 양가로 2번 예외적인 성립 시기 그래가지고요. 거기 어떤 걸 보냐면 동그라미 2번에서요.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는 됐고 거기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 밑줄이요. 그리고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이요. 밑줄이요. 자, 그래서 공부했던 분들은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 기본이론 배웠던 분들은 양도세는 예정신고 납부 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 예정신고 납부했죠? 거기서 온 거예요.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달의 말일. 요거만 기억합니다. 달의 말일. 그냥 소득세는 어느 때라고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그래서 그냥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물어보면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고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물어보면 달의 말일. 요거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입니다. 밑줄이요. 수시부가에서 징수하는 국세는 수시부갈 사유가 발생할 때인데 절 보세요 여러분들. 수시부가에서 징수하는 국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절 보셔야 되는데 수시부갈 사유가 발생할 때입니다. 왜 이렇게 하냐고요? 시험에서 수시부가에서 징수하는 국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수시부가하는 때 아닙니다. 수시부가하는 때가 아니라 수시부갈 사유가 발생한 때고 또 시험에서 수시부가에서 징수하는 국세는 수시부갈 사유가 발생하고 60일이 경과하는 때 아닙니다. 수시부갈 사유가 발생한 때입니다. 그래서 올렸다 내려주죠. 이렇게 해서 저처럼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딱 봤을 때 딱 자동 반사 곤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헷갈려서 안 돼요. 다 같이요. 수시부가에서 징수하는 국세는 어느 때?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한 때입니다. 이렇게 밑줄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를 봅니다. 취득세는요.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때입니다. 밑줄이요. 동그라미 1번.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근데 시험에서 어떻게 바꿔서 나온 적이 있냐고요?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고 60일이 경과하는 때. 아닙니다. 사족 들어가면 안 되고 어느 때요? 취득하는 때입니다. 사족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한 것과 면허에 대한 것으로 나눠지는데 나중에 처음 오신 분들은 배우고요. 면허에 대한 것은 시험에서 안 나오니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밑줄입니다. 재산권 등 그 밖의 권리를 등기, 등록하는
때입니다. 이것도 사적 들어가면 안 돼요. 등기 등록하고 30일이 경과하는 때 아닙니다. 등기 등록하는 때입니다.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고요. 주민세 제3분과 균등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네들 명칭 바꿔야죠. 뭐라고 바꿔요 아까? 제3분은 사업소분으로, 제3분은 사업소분으로. 자, 균등분은 뭐로? 개인분으로. 균등분은 개인분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사업소분 및 개인분 주민세는 납세무 성립 시기가 똑같은데요. 과세 기준일인데 7월 1일입니다. 재산세들하고 달라요. 종부세들하고 달라요. 얘는 과세 기준인데 언제다? 7월 1일. 네. 그래서 7월 1일이라는 거. 그래서 29회 시험 때는 옳은 거 골라라 해서 얘 옳게 나왔었는데요. 밑줄이고요. 종업원분은 그냥 참고적으로 봅니다. 종업원에게 급여 지급하는 때고.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한번 이해하시면 돼요. 얘는 소득세, 법인세, 납세문자가 지방소득세, 납세문자니까 그 소득세에 따라가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세, 법인세, 납세문 승인하는 때요. 그러니까 언제라는 얘기예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12월 31일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라는 얘기예요. 지방 소비세는 줄 긋지 마시고요. 부가가치세 꼽사리 껴서 받는 세금이고 꼽사리 껴서 다니죠. 그러니까 그 부가가치세 납세문 성립하는 때 꼽사리 껴서 납세문 성립합니다. 부가가치세 꼽사리요. 넘어갑니다. 50페이지 지방교육세입니다. 네 집 자식이냐?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그러니까 지방교육세는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 그 부가세의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은 본세를 말합니다. 납세무 성립하는 때 밑줄이고, 그러니까 취득세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어느 때라는 얘기예요? 취득하는 때예요. 재진이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한다는 거예요? 과세 기준일 6월 1일 날이에요. 자, 그래서 밑줄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중요한 게 빠졌네. 그 지방교육세 위에 공란에다가요. 아니구나. 아래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인데 취득세 신고납부 불성시하면 가산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산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취득하는 때 납세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신고납부 불이행한 때가 아니라. 자, 등록에 대한 등록민에서의 신고납부 불성시했을 때 납세무 성립 시기는 가산할 지방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니까 등기 등록하는 때 납세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 신고납부 불성시라는 세금 따라가요. 예? 취득세 신고납부 불성시하면 가산세는 취득하는 때, 등록에 대한 등록민에서의 신고납부 불성시하면 가산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는요, 맨 지하수부터 화력발전까지는 특정자원분 및 시설분에 대한 거고, 이거 중요하지 않고요. 이거 참고적으로 이런 때 납세무 성립하구나, 이런 때 부과하는구나 이렇게 읽어보시는 거고, 건축물 선박에 대한 거, 건축물 선박에 가로해 놓고 이게 소방분이에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즉 건축물과 선박에다가 거기 여러분이 자 가로를 하시고 건축물 선박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얘만 밑줄입니다. 얘는 재산세 과세 기준이 얘는 언제다?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재산세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같이 가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하는데 6월 1일이고 아까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은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하는데 언제고? 7월 1일이고 그래서 재산세들하고 다르다는 걸 꼭 비교합니다.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은. 자, 요거 건축물 선박에 대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과세 기준인데 6월 1일이고 그리고 그 아래다가요 동그라미 9번에 놓고 기본 이론 강의 들었던 분들은 표시가 돼 있어야 되는데 안 돼 있는 분들은 9번에 놓고 그 아래다가 표 아래다가 9번에 놓고 재산세 빠져있네. 제일 중요한 게 빠져있네. 재산세 과세 기준일 재산세 과세 기준일 그 다음에 6월 1일 이렇게 써놓으세요. 재산세는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하느냐? 과세 기준일인데 언제라고요? 6월 1일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그래서 재산세를 거기다가 추가해서 적어 놓습니다. 여러분들 재산세 과세 기준일 6월 1일이라는 거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요. 동그라미 9번에 놓고 그 8번 표 아래다가 그 다음에 예외적인 성립시기 동그라미 1번은 참고적으로 봅니다.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사업주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하면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세, 법인세 원천징수할 때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납세무 성립 한번 읽어두고요. 동그라미 2번 밑줄입니다. 수시부가에서 징수하는 지방세는 수시부가할 사유가 발생할 때 올렸다 내려야죠. 수시부가에서 징수하는 국세나 지방세는 수시부가할 사유가 발생할 때 이렇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됐습니다. 법인세 이런 거 볼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납세무 확정 방법을 봅니다. 자, 아까 납세무 확정이라는 거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줄 긋지 마시고. 납세무 확정이란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무의 내용을 과세 비중과 세액을 계산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징수 방법만 알면 돼요. 그래서 거기 쭉 읽어보시되 어디를 보냐면 그냥 핵심 포인트만 바로 보겠습니다. 핵심 포인트에 별 표시하고 바로 봅니다. 자, 신고납세,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1차적으로 누가 납세무를 확정해요? 납세무자가. 그리고 2차적으로 신고 안 하면 과세권자가 확정합니다. 그럴 때 그 신고납세 제도 제목에다가 신고납세 제도 제목 옆에다가 이거는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때 확정, 신고하는 때 이렇게 써놓으세요.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정부 부가가세 보통징수 지방세에서는 그 옆에다가 가로해 놓고 뭐라고 썼냐면 얘는 결정하는 때,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써놓으세요. 그래가지고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납세무자가 납세를 확정하는데 어느 때? 신고하는 때 확정되고, 보통징수나 부가가세하는 세금은 과세관청에서 과세유체가 확정하는데 어느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목의 예를 아는 게 중요해요. 세목의 예를 아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그 세목 예를 아는 게 중요한데, 거기 적용 세목에서 있죠. 적용 세목에서 자, 신고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국세, 소득세 밑줄이요. 그리고 법인세, 부가세 등등, 또 취득세 밑줄, 등록면허세 밑줄, 그리고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4가지. 여기는 특정 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만 나와 있지만 특정 자원분 및 특정 시설분, 또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다 들어갑니다.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4가지.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선택할 때 밑줄이요. 자, 얘가 조금 그렇게 돼 있지만 하여튼, 그 다음에 정부 부가가세, 즉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나 지방세에서 상속세, 증여세, 자, 종부합 부동산세 원칙은 결정하는 때 확정이죠, 밑줄. 그리고 재산세, 그리고 특정 부동산에 대한 것, 지역자원시설세는 뭐로 고쳐야 돼? 소방분으로. 특정 부동산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고칩니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을 소방분으로 고칩니다.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이렇게요. 자, 얘네들은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그래서 종부세, 국세에서는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그 다음에 또 지방세에서는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이런 애들이 결정하는 때 확정되고, 지방교육세 같은 애들은 그때그때 다릅니다.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본세로 할 때 지방교육세는 신고하는 때 확정되고, 그 다음에 재진이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결정하는 때 확정되고, 그때그때 달라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여기는 없지만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넘어갑니다. 나머지 개념 플러스 내용 필요 없고요. 어디로 가시냐면 실력 체크 문제를 보겠습니다. 실력 체크 문제 보니까 1번 국세 및 지방세 납세무 성립 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특별징수 및 수시부가 무관. 1번 제3분 주민세는 뭐로 이제 고쳐요? 제3분 주민세는 뭐로 고쳐야 돼? 사업소분으로. 사업소분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는 과세 기준에 납세무 성립하는데 매는 언제입니까? 7월 1일. 맞네요? 그래서 사업소분과 개인분 주민세는 과세 기준일 7월 1일에 납세무 성립합니다. 1번 맞죠? 쉬웠어요. 제가 맨날 재산세들하고 비교해가지고 설명을 계속 알려드렸던 거라 답을 바르게 1번 딱 찍고 넘어갔으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소분 주민세 매년 7월 1일 맞고요. 그 다음에 거주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인데,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법인세 납세무자가 납세무 성립하니까 소득세, 법인세 따라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느 때에 소득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니까 언제입니까? 12월 31일이 돼야 돼요. 12월 31일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재산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달라요. 본세 따라가니까 언제입니까? 재산세 부과세일 때는 지방교육세가 뭘 따라가야 돼? 재산세. 그러니까 과세 기준일 매년 언제입니까? 6월 1일. 6월 1일이에요. 6월 1일. 그리고 4번, 5번은 몰라도 돼요.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2번 봅니다. 원칙적으로 납세무자 신고에 의하여 납세무가 확정되는 조세를 모두 고른 것은, 자, 신고하는 때 원칙 확정되면 신, 결정하는 때 확정되면 결, 징수 방법만 알면 돼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 보통징수나 부가세하는 세금은 결입니다. 취득세는요? 신이에요, 결이에요?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결입니다. 원칙은 정부가 세니까 원칙은 결정하는 데 확정돼요.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하는 데 확정될 수 있지만 원칙을 물어봤으니까 얘는 결. 그 다음에 재산세는 결, 원칙 결정하는 데 확정되는 지방세고요. 양도세는 신의 결이에요. 신고하는 데 확정되는 국세입니다. 그래서 신고해서 확정되는 세금을 다 고르라고 했으니까 취득세하고 양도세죠. 근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자, 이게 원래 24회 때 원문은 어떻게 돼 있었냐면 24회 때 원문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는 그랬습니다. 원래 원문은요. 그러면 원칙 과세관청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라고 했으면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떤 걸 골라야 돼요? 모두 고르라고 했는데 어떤 거? 재산세만 골랐어야 돼요. 근데 그때 시험에서 사람들이 종합부동산세까지 같이 골라서 틀린 사람이 많았어요. 종부세는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잖아요.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재산세만 골랐어야 되는데 종합부동산세까지 같이 골라서 틀린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 거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53페이지 납세무 소멸입니다. 자,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된 납세무는 이제 소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소멸 사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봅니다,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또 스트레칭 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자, 좀만 더 볼게요. 자, 목 운동합니다. 반대로 돌리시고 아이고 또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자, 어깨도 돌리시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 53페이지 납세무 소멸입니다. 소멸 사유요. 자,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로 확정된 납세무 소멸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 양가로 2번을 바로 보겠습니다. 다른 거는 그냥 참고고, 양가로 2번 보니까요. 세금 납부로 소멸, 미납부로 소멸, 이거 구별할 필요 없어요. 그냥 소멸 사유 5가지가 나오는데 말 뜻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납부요. 세금 납부하면 납세무는 소멸합니다. 그렇죠? 세금 내면 당연히 납세무 소멸하죠. 그 다음에 충당도 소멸 사유입니다. 자, 그것도 말 뜻만 알면 돼요. 여러분 보세요. 충당 소멸 사유인데요. 어떤 얘기냐면 제가 저희 부모님 댁 세금을 대신 내드리는 효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진짜 효자예요. 근데 돈은 다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과사는 분명하게 하는데, 자, 봅니다. 저희 부모님 댁에 이런 안내문이 온 적이 있어요. 과세 주체가요, 지자체에서 부모님 댁에 어떤 안내문이 왔냐면 30원의 세금을 요번에 환급받을 게 있는데 이번에 낼 세금에서 30원만큼을 세금에 충당했다. 이런 안내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국세나 지방세 환급금, 환급 절차에서 환급받고 또 세금을 내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돌려받을 30원과 낼 세금을 서로 어떻게 하냐? 상계 처리합니다. 그러면 상계 처리되어지면 상계 처리합니다. 그러면 상계 처리되어질 때 이 30원만큼은 세금에 충당되어졌다고 하고 충당되어질 만큼 납세무는 소멸합니다. 그래서 30원 빼고 나머지만 납부하면 되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충당되어질 만큼 납세무는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말 뜻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가 취소요. 민법에서 여러분 취소의 효력을 배우는데 취소 그러면 소급표가 있어요. 세금 부과를 취소해 처음 세금 부과했을 때로 소급해서 효력이 샥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부과 취소는 소멸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부가권의 제척기간 만료예요. 제척기간이라는 게 뭐냐면요. 부가권의 제척기간은 국가나 지자체가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기간을 정해놨어요. 이거 안 정해놓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고요? 30년 전, 40년 전에 제가 세금 안 낸 게 있대요. 뭐야, 작년 일도 생각 안 나는데? 자, 그래서 그때 네가 세금 뭐 다운계약서 쓴 거 아니면 안 낸 거 우리가 요번에 알게 됐으니까 저 세금 이제 가산세 폭탄 안겨가지고 이제 세금 내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자, 부가권의 제척기간이 만료하면 더 이상 세금 부과할 수 없도록 합니다. 국가나 자체가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기간입니다. 또 징수권의 소멸시 완성. 이거 무슨 얘기냐면 국가나 자체가요 나한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하지 않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그래서 더 이상 세금 부과할 수 없도록 합니다. 예를 들자면요, 제가요 7년 전에 건물을
준공을 했어요. 광명시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아가지고요. 5월 달에요. 그러면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자, 5월 달에 제가 준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허가해 준 거니까 내가 6월 1일 날 현재 그해 6월 1일 날 재산을 사실상 뿐만 아니라 공부상으로도 소유하고 있다는 걸 지들이 알았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지나갔다가 지금 와가지고 있죠. 너 그때 우리 공무원들이 그때 인수인계하는 그 시기여가지고 인수인계가 잘 안 돼가지고 세금을 그때 부과 못해 깜빡하고 우리가 못했는데 이번에 세금 내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하고 더 이상 세금 부과할 수 없도록 합니다. 자, 그럼 5가지 다시요. 납부, 충당, 부과권의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5가지 소멸사유고요. 그 아래다가 소멸사유 아닌 것을 한번 적어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아래다가 소멸사유 아닌 거예요. 소멸사유 아닌 거 적습니다. 어떻게 적냐면 납세자의 사망이요. 여러분 죽었다고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나 하나 죽으면 그냥 뭐 다 끝나지 뭐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는데 안 끝나요. 세금 낼 게 있는데 안 내고 죽으면 그 피상속인이 낼 세금은 상속인에게로 승계돼서 상속인이 자기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세금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러면요, 저희 부모님이 다 빚만 남겨놓고 돌아가셨는데 그런 때도 책임을 져야 되나요? 아니요.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만,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 포기. 나 그냥 빚만 많아가지고 그냥 상속 포기했어요. 그러면은 납부할 뭐 없으면 내 재산에서 내는 건 없어요.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내는 겁니다. 어떻든 간에 납세자 사망은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상속인에게로 승계되니까. 그 다음에 부과철회예요. 부과권의 철회, 부과철회. 고지서를 보냈는데요. 고지서를 보냈는데 도달이 안 돼요. 주소나 영업소가 불분명해서. 그럼 고지서 보냈던 걸 철회, 걷어들였다가 주소, 영업소 확인되면 다시 보냅니다. 그러니까 부과철회는 소멸사유가 아니에요. 고지서 걷어들였다가 다시 보내니까. 그 다음에 법인의 합병이요. A법인이 세금 낼 게 있는데 A법인이 세금 낼 게 있는데 B법인하고 합병했다고 A법인의 세금 납부할 의무가 없어져? 아이고, 그럼 다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회사들이. 그러니까 법인의 합병은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소멸사유 5가지하고 아닌 거 3가지 구별합니다. 시험에 이미 나왔었어요. 28회 때. 자, 소멸사유 고르라고. 납세자의 사망, 부과철회, 법인의 합병은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교재를 보겠습니다. 보시니까 그 53페이지요. 실력 체크 봅니다. 지방세 기본법상 지자체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는데 납부, 충당, 소멸사유죠?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소멸사유죠? 법인의 합병은요? 아닙니다. 지방세부가 제척기간 만료는요? 세금 부과할 수 있는 법정기간 만료했어요. 소멸하죠? 그 다음에 납세자의 사망은요? 아닙니다. 그래서 소멸사유가 되는 것은 기억, 그 다음에 니은, 그 다음에 리을번 3개입니다. 여러분들. 자, 넘어갑니다. 54페이지. 자, 제척기간입니다. 제척기간. 제척기간이 뭔지는 설계를 해드렸고 민법에 배우지만 세금 부과권의 제척기간 만료는 뭐냐면 국가 자체가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기간을 얘기합니다.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인정하는 건데 거기 조세부가 제척기간 2번 제목 옆에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제목 옆에다가 제척기간은 중단과 소멸시효에 있는 중단과 정지제도가 없습니다. 중단, 정지제도가 없다. 법정 안정성을 위한 거기 때문에 조속히 법률관계를 확정시키기 위한 거기 때문에 중단과 정지제도가 없어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멈추고 이런 게 없습니다. 중단과 정지제도가 없다. 자, 이렇게 써놓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세목별 제척기간도 역시 별 표시해놓고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먼저요. 일반적인 세목을 먼저 보세요. 양도소득세 같은 일반적인 세금은 이게 10년, 7년, 5년입니다. 사기쳤다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같은 국세요. 예를 들어서 다운계약서 썼는데요. 교수님. 다운계약서 써서 양도세 신고했는데 4년 좀 더 지났어요.
뭐 별일 없겠죠? 묻는 분들. 몇 년 동안 별일 없어야 돼요? 10년간. 사기치면 10년간 부과할 수 있습니다. 10년. 그 다음에 신고기한 내 식량 신고하지 않았다? 7년. 기타 5년입니다. 저를 보세요. 높이로 외웁니다. 10년, 7년, 5년이요. 그래 리듬 타면서 높이로. 자, 일반 양도세 같은 국세 제척기간은 10년, 7년, 5년. 사기쳤다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 이렇게 리듬 타면서 외우고요. 10년, 7년, 5년. 그 다음에 상속세, 증여세. 부담부 증여에 따른 양도세. 우리 기본과정을 배웠던 분들은 부담부 증여시 양도소득세, 부담부 증여시 양도세 이게 배웠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나중에 배울 거고요. 부담부 증여시 양도소득세는 증여세 규정을 따라가서 똑같아요. 상속세, 증여세, 부담부 증여시 양도소득세는 제척기간이 절 보세요. 15년, 15년, 10년입니다. 사기쳤다 15년, 무신고 15년, 기타 10년, 15년, 15년, 10년 이렇게 리듬 타면서 외웁니다. 다 같이 어떻게 외운다고요? 15년, 15년, 10년 이렇게 외웁니다. 그리고 국제거래가 아니라 역외거래라고 바뀌었는데 그 옆에다가 좀 써놓으실래요? 옆에다가 여러분이 뭐라고 써놓냐면 거기 보조단 옆에다가 역외거래 양도소득세 같은 일반 국세에서 역외거래로 바뀌었어요. 국제거래에서 역외거래로 작년에 바뀌었는데요. 역외거래 그러면 여러분요 아까 살짝 얘기한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하고 거래하는 거 국제거래. 근데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해외에 있는 자산을 거래해요. 그럼 이게 뭐야 도대체? 국내 거래예요? 국제거래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까지 포괄하기 위해서 역외거래를 바뀌었는데 역외거래의 경우에 제척기간, 역외거래의 경우에 제척기간은요. 제척기간은 어떻게 돼 있냐면 역외거래 제척기간은 요거 자 15년 자 보세요. 15년 10년, 7년입니다. 15년, 10년, 7년. 그래서 사기쳤다 15년, 무신고 10년, 그 다음에 기타 7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하나씩 다 들어가 있네요. 여기에 거래의 경우 제척기간은 15년, 10년, 7년, 15년, 10년, 7년 이렇게 외웁니다. 그냥 일반 국세, 양도세 같은 애들은 10년, 7년, 5년. 상속세나 증여세, 특히 그 부담부 증여시 소득세만 잘 기억해요. 부담부 증여시 소득세는 15년, 15년, 10년 이렇게 리듬 타면서 외웁니다. 됐고요. 지방세 제척기간은요. 자 봅니다. 지방세 제척기간은 55페이지입니다. 역시 또 별표시 하시고요. 지방세 제척기간은 10년, 7년, 5년입니다. 지방세 제척기간 사기쳤다 10년, 무신고 7년, 기타 몇 년? 5년, 10년, 7년, 5년이요. 근데 다만 무신고긴 무신고인데 그 표 아래 별표시 보세요. 꽃표시. 단 상속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등등 해가지고 이게 지금 말이 잘려 있는데 우리 교재가 상속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인데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했다. 무신고긴 무신고인데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 나오면 10년이에요. 이거는. 그냥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지방세를. 그러면 자 7년인데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않았다. 그럼 몇 년? 10년입니다. 한번 자 보시고요. 나중에 또 정리된 걸 또 제 핵심 요약 자료 같은 거 다운받으시면 거기는 제대로 다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소멸시효 봅니다. 소멸시효는 저 그냥 지금 여기 좀 소멸시효 기간이 조금 저기하게 돼 있는데 제가 정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소멸시효 기간은요. 여러분 봅니다. 소멸시효 기간은 제가 국세지방세로 나눠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소멸시효 기간은 보세요. 국가나 지자체가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소멸시효 완성하는데 그 소멸시효 기간이요. 세금을 국가 지자체가 우리에게 부과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지방세는 자 5천만 원 미만은 요게 요쪽에 칸이 좀 모자르네. 5천만 원 미만은 자 요게 5년입니다. 소멸시효가. 5년 지나면 시효 완성하고요. 근데 5천만 원 이상, 5천만 원부터는 위로는 5천만 원부터는 이게 10년입니다. 자, 국세는 보세요. 국세는 금액이 달라요. 5억 원 지방세, 5억 원 자, 미만의 국세는 5년.
그 다음에 5억 원 이상의 국세, 5억 원부터는 이상의 국세는 10년입니다. 소멸시효가.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정리드린 대로 이렇게 그 옆에다가 정리해 놓습니다. 예? 자, 그래서 소멸시효 기간이 세금을 부과할 때로부터 지방세는 5천만 원 미만일 때 지방세가 그럴 때는 얼마? 5년. 5천만 원 이상, 5천만 원부터 몇 년? 10년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국세는 5억 원 미만은 5년,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몇 년? 10년이요. 금액이 달라요. 이렇게 해서 정리해 놓습니다. 적어 놓고 옆에 어디다가. 자, 그러면 그 개념 플러스에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비교하면서 무슨 뭐 형성권, 징수권, 아이고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를 보세요. 아니요. 제척기간도 소멸사유고요. 소멸시효 완성도 소멸사유인데요. 그거 어떻게 다른 건가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떻게 다르냐면 잘 들어보세요. 수강생들이 엄청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자, 어떻게 다른 거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척기간은요 이런 거예요. 어떨 때 제척기간 정도 되냐면, 제가 양도소득세 같은 거 다운계약서 쓴 거, 업계약서 써서 신고하고 이런 거를 또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을 과세권자가 모르고 사기쳤을 때 다운계약서 쓴 거를 모르고 10년 지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것을 모르고 7년이 지났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소멸시효는 이런 거예요. 국가는 자체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건축허가를 받아서 그 7년 전 그때 그 준공 허가를 받았어요. 광명시청으로부터. 자, 그러면 지들이 세금을 나한테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과하지 않고 그의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와가지고 야, 그때 우리가 깜빡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척기간은 모르고 그 기간이 적용됐을 때 제척기간 10년, 7년, 5년 이게 적용되는 거고, 소멸시효는 알았어요. 또는 알 수 있었었는데 근데 부과하지 않고 일정한 시간이 지났을 때 시효를 소멸시키는 겁니다. 차이점. 모르고 시간이 지날 때 제척기간이고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알았어요. 또는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세금 부과할 수 있었는데 부과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완성합니다. 또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또 어떤 수강생분이요. 교수님, 제가요 이번에 부동산 하나를 팔아요. 근데 팔게 되는데 이거 장부상으로만 사실은 세금이 양도 차익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세금이 많이 나오는 건데, 근데 제가 사실 실질적으로 이게 남는 게 없어요. 예전에 뭐 다른 업계하고 이런 게 썼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남는 게 없는데 요번에 장부상으로만 양도 차익 커가지고 세금 많이 내는데 저 억울해가지고 못 내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지금 제 명의로 된 것도 집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남편 명의로 이렇게 옮겨놓고요. 그 다음에 저 세금 요번에 파는 거는 세금 안 내고 그냥 버티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수님 뭐 10년 그러니까 뭐 신고 안 한 거는 7년만 버티면 된다며요. 제가 7년 그냥 안 내고 버텨보려고 해요. 이렇게 하는 분이 계시는데, 자 보세요. 일단 세무서에서는요, 이 사람이 신고 안 해요. 그러면 관할 세무서에서 세금 내라고 가산세 합해가지고 납세 고지서 날라왔죠. 또 안 내고, 나쁘게 안 내고 버텨요. 그럼 독촉장 날라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독촉장 날라오는데 그때 세무서에서는 이 사람이요, 압류할 거 있나 이제 찾아보는데 없어 아무것도. 그러면은 사행위가 있는지를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리 재산을 빼돌렸어요. 남편 명의로. 그러면 사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에다가 이거를 사행위가 있다고 판단하면, 미리 빼돌렸다, 세금 안 내려고, 그러면 판단되면 이거 남편 명의 부동산을 부인 명의로 다시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압류해서 공매처분에 넘겨서 세금 가져갑니다. 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또 보세요. 그럼 7년만 버티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과세권자가 모르고 그 기간이 지나야 되는 거지. 예? 그 기간이 지나야 되는 거지. 과세권자 알았어요. 그러면요. 자, 이제 고지서가 날라와요. 자, 그러면 이제 소멸시효라고 그래가지고, 그 소멸시효가 중단돼요.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중단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해요. 5년 끝날 때쯤 되면 사람이면 사람이 보내는 거면 독촉장을 그러면 깜빡할 수도 있는데 컴퓨터가 보내요. 여러분들 어디, 저 같은 경우도 안경점 한번 옛날에 간 적이 있는데 한 5년 뭐 더 됐는데 생일만 되면 자, 뭐 어떻게 알고 그냥 생일 축하한다는 메시지가 계속 와요. 지금도 5년 7년인 것 같은 뭐 그래서 오래됐는데, 자, 계속 옵니다. 때가 되면 잊지도 않고 사람이 보내는 게 아니겠죠? 뭔가 그 컴퓨터에 저장해 놓고 그냥 뭐 문자가 발송하는 거. 그래서
자, 1차 끝날 때, 시우가 끝날 때쯤 되면 컴퓨터가 독촉장을 보내요. 자, 그러니까 컴퓨터가 추려놓겠지. 그러면 사람이 이제 보내겠지. 어떤 게 독촉장 보내면 또 시우가 중단돼요. 다시 5년. 그러니까 평생 따라붙어요. 그러니까 몰랐을 때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거지, 알았을 때는, 자, 우리가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저는요, 그냥 끝까지 야식을 안 내고 그냥 버티려고 그래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왜 피곤하게 자기 명의로 된 통장 하나 못 갖고 자기 명의로 된 카드 하나 못 만들고 그렇게 멀어서 살아요. 그 세금 그까지 좀 내고 말지.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라고 제가 그러는데,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절세를 하되, 그런데 일단 그거 그냥 통장 하나 카드 하나 자기 명의로 못 만들고 이렇게는 하지 말라고 제가 그 주부 수강생한테 얘기했었던 생각이 납니다. 대충 제척기간 소멸시효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네, 생활관에서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시험용으로는 제가 적어드린 이런 것들을 기간을 딱 정확히 알면 되는 거고요.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그 56페이지에 보니까 소멸시효 중단과 정지가 나오는데, 중단이라는 것은요, 말뜻만 하세요. 중단은 이게 중단 사유를 보세요. 네 가지는 그냥 눈에 한번 익혀둡니다. 납세고지, 독촉, 납부채고, 교부청구, 압류. 세금 내라는 액션이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하는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2년의 시효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중단 사유가 발생하잖아요.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압류, 독촉, 납부채고, 교부청구, 납세고지 등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시효가 처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시효가 다시 처음부터 5년, 시효가 새로이 진행해요. 이전 거 없어지고 새로이 진행해요. 처음부터 다시. 이게 중단이에요. 자, 납세고지, 독촉, 납부채고, 교부청구, 압류 이런 게 있으면 시효가 처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5년. 이게 소멸시효 중단입니다. 정지는 그 기간만 정지예요. 그 정지 기간을 이거 많은 걸 다 외울 필요 없어요. 무슨 분납 기간, 징수유예 기간, 사형의 취소, 소송의 진행 기간. 요거는 정지는 그 기간만 정지했다가 이어서 진행해요. 2년에 소멸시효 진행되고 있었는데 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그 기간만 정지했다가 이어서 3년 더 진행하면 5년 완성, 이런 식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중단은 처음부터 새로 진행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의미만 이해하고 중단 사유만 눈여겨보고 지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세 채권과 일반 채권과의 관계인데, 요거는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되는데요. 조세와 일반 채권과의 관계. 세금은 담보가 없이도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우선해서 징수가 되는데요. 그 또 예외가 있어요. 세금보다 더 우선하는 것들도 있고. 그런데 채무자의 재산이 공매, 경매 넘어갔을 때 매각대금에서 누가 우선할 거냐 이런 건데, 요거요 제가 다음에 살짝 좀 요거만 알려드리고 나머지는 뭐 됐습니다. 이렇게 제가 요거만 살짝 알려드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지방세 넘어가서 취득세로 이제 본격적으로 취득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아니고 다음 시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시간이 돼서 오늘은 첫날이자 여기까지 합니다. 고기를 드시고요. 하여튼 그 2주에 한 번씩 하니까 꼭 제가 복습을 매주 하는 것 같으면 제가 복습을 계속 처음과 끝에 해드리는데 여러분들 복습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진도 나가기가 바빠서. 그래서 복습을 못 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인강을 빠르게 한번 쭉 다시 들어보면서 인강으로 꼭 복습을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그렇게 하고. 자, 고생 많으셨고요. 3, 4월 과정 우리 다시 이제 심화 과정 좀 어려운 내용들도 배우는데 하여튼 포기하지 않고, 지금은 이제 어용병 물러서면 끝장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한번 해서 올해 반드시 합격하겠노라 다짐하는 의미에서 힘찬 박수 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